점투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점투시? 혹시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처음 듣죠? 네. 이게 소실점이라고 하거든요. 소실점. 이게 점이 하나인 게 있고 점이 두 개인 게 있고, 이 하나는 우리가 어떨 때 쓰냐면 이렇게 가운데 점이 하나 있는데 아주 멀리 있는 거는 물체는 점으로 보인다. 가까이 있는 거일수록 크고 멀어질수록 우리가 작잖아요. 이렇게 가로수가 있으면 이렇게 작잖아요. 멀어지면 이게 끝에는 점이 되기 때문에 이게 1점 투시라 하거든요. 이게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떤 물체를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생기는 현상, 이게 1점 투시. 이게 풍경 같은 거 그릴 때 이거 많이 쓰거든요. 이 바닥에 이거는 우리가 도로죠. 도로 길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중앙 차선이 처음에 아주 점점점 작았다가 점점점 앞으로 올수록 점점점 커지는 거죠. 이렇게 차선이 넓어지고 바닥에 있는 도로가 넓어지고 나무는 점점점 앞으로 올수록 커지고 멀어질수록 이게 소실점, 이게 점 한 개거든요. 이게 1점 투시 도법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도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면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점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2점 투시는 뭐냐면 이걸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점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점이. 여기서 점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이 점과 점이 마주치는 이거를 우리가 눈높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수평선 또는 지평선 아니면 눈높이. 이게 물체를 우리가 사선 방향에서 바라보니까 소실점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 소실점끼리 연결한 이 선들을 연결하고 세로로 내려오는 거는 그냥 직선으로 그냥 가져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게 생기냐면 이런 육면체가 생겨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 물체를 사선 방향에서, 그러니까 정면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소실점이 두 개가 나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 있는 가운데 선이 이것도 점점점 멀어지겠죠. 이렇게. 멀어질수록 이렇게 짧아지니까 결국에는 이게 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실점. 요 선은 이 방향으로 가는 건데 이 선도 마찬가지로 이 선이 점점점 짧아지면서 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점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간격도 점점점 좁아지겠죠. 점점점 좁아지겠죠. 이게 소실점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양쪽으로 벌어지니까 이게 2점 투시. 그러면 3점 투시까지 우리가 있거든요. 3점 투시는 뭐냐면 바닥이나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아니면 위로 솟을 때 아주 멀리 가면 점으로 그것도 되거든요. 이 바닥에 또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을 그어주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안 보여요. 일상적으로는 잘 안 보이고 우리가 빌딩이나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면 건물에서 보이는 이 소실점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론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밑으로 갈수록 점점점 좁아진다. 왜냐하면 이 물체를 우리가 눈높이에 오면 상관이 없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있는 소실점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가면 바닥면이 보이겠죠. 이 바닥이 우리가 빌딩을 그릴 때 우리가 보통 그 풍경을 그릴 때 연필로 그릴 때 스케치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요 건물을 그릴 때 이렇게 소실점이 사실은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점 작아져. 빌딩이 어떻게 보이냐면 63 빌딩 같은 거 가서 확인해 보시면 밑에 가서 보시면 보이거든요. 위로 갈수록 점점 좁아져요. 이렇게. 위에 소실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점점 멀어지면 어느 한 순간에 가면 점으로 변하거든요. 그 위에도 점이 있고 이것도 3점 투시 도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위에 점. 4점도 있는데 4점은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막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는 거라서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3점까지만 알아도 어느 정도 형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2점까지는 일단 간단하게 제가 작년에 우리 수업하시는 분들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기억이 조금 나실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까먹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거를 생각하시고 형태를 잡는데 육면체 그리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거를 2점으로 생각해가지고. 근데 이게 처음 그리시면 잘 안 돼요. 이게 뭐 한 번에 형태가 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좁아지는 것도 요 스케치북의 끝을 보거든요. 이게 그냥 일자로 이렇게 그어도 되는데 그래도 약간 안으로 좁아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선을 보고
약간 안으로 좀 좁아져요.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요게 지금 이렇게 가는 이 선 방향을 잘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어떤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요거는 저쪽으로 갈수록 이것도 약간 올려줘야 되겠죠. 당연히 이 선이 약간 올라가야지만이 여기 이쪽에서 점이 마주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선은 약간 안으로 이렇게 좁아지는 느낌이 들어야 되고 요것도 거의 평행이 돼도 사실은 입체감이 좀 나오는데 이게 벌어지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벌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늘어나죠. 그러면 형태가 찌그러져 보이는 거예요. 정상적인 육면체처럼 안 보여요. 우리가 그리는 거는 정육면체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 기울기보다 약간 더 올라가게 그려줘야지 이게 안정적으로 보여요. 형태가.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네. 이걸 이해하시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안 배우셔도 되겠는데 네. 이러면 이렇게 그리면 그냥 머릿속으로 이 이론을 생각하고 그려주시는 거랑 그냥 보고 육면체를 그리는 거랑 형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다음 주 만약에 뭐 시간이 되시면 그래도 다음 주 아마 다들 시간이 안 되신다니까 다음 주에 오시면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네, 형태를 잡을게요. 지금 몇 분이죠? 35분이죠. 자, 그러면 제가 형태가 이런 형태가 오늘 나왔다. 그러면 오늘 배웠던 5단계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5단계. 5단계 지금 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게 면이 3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1번 면 1, 3, 5로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럼 이게 5번 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3번 톤이 여기 들어가고 1번 톤이 여기 올릴 거예요. 그러면 2번하고 3번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제가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렇게 좁을 거예요. 이렇게 단계를 이렇게 왜 이렇게 쪼갤까요? 이게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내가 왜 이렇게 쪼갰냐면 여기가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포커스 포인트라 해가지고 시선에서 제일 가까운 부분이에요. 시점이. 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봤을 육면체를 내려다봤을 때 제일 먼저 시선이 닿는 부분이 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색깔들이 제일 진하게 보여야 되고 제일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이 5번이라는 색깔이 똑같은 5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5번에서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왜 풀어줘야 되냐면 지금 1번하고 3번면은 우리가 그 빛이 직접적으로 닿는 명부고 이 5번면은 안부예요. 안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없지만 그림자가 이렇게 나온다 치면 그림자 모양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길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그림자는 진짜 말 그대로 제일 진한 부분이고 그림자도 이거는 이제 애들한테 암기식으로 시키는데 항상 시작되는 부분이 제일 진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빛이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제일 진한 부분이고 이쪽은 점점 뒤로 멀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풀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그림자하고 포함해서 이 부분은 안부. 그런데 우리가 바닥 책상이 있으면 이 책상에서 책상이 몇 번 면이에요. 이게 바닥에 책상이 깔려 있으면 이렇게 만약 여기 책상이 있다면 이 육면체가 1번 면이죠. 똑같은 1번 면이에요. 그러면 여기 아주 밝은 1번 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사광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우리가 역광 또는 반사광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튕겨서 빛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밝게 보여요. 이 부분이. 근데 여기는 왜 어떻게 보이느냐?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 1번 면에서 제일 밝은 부분이랑 두 개가 부딪히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진하게 보여요. 그리고 눈에도 제일 선명하게 보이고. 이 1번과 5번의 대비가 강하게 일어나면서 여기가 탁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이거 그래서 포커스 포인트 또는 제일 우리가 시점이 제일 먼저 닿는 부분이라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육면체 하나를 보면 입체감을 어떻게 내야 될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다른 물체 이거를 이제 나중에 저렇게 응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응용을 하면 왜 여기를 많이 타줬냐면 여기가 제일 칠감이 제일 많이 보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뒤에 있는 부분은 점점점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야 이게 여기가 툭 튀어나와 보이고 입체감이 더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튀어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질감 표현 많이 해주고 점점점 사라지고 여기도 뒤로도 사라지고 이쪽으로도 역광 때문에 점점점 흐려지는 느낌으로 가지고 원리 그림 그러면 더 빡빡하게 입체감이 살아요. 이게 소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요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다른 물체를 지금 들고 계신 핸드폰 있죠 핸드폰 폰도 육면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그거가 약간 좀 납작하게 눌러서 될 뿐이지 기본적인 형태는 육면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아시겠죠? 이것도 육면체죠. 이것도 육면체. 이런 거 그릴 때도 딱 이렇게 봤을 때 제일 시선에 가까운 부분이 여기예요. 여기만 잘 그리면 다 똑같이 잘 그리면 절대 입체감이 잘 안 나옵니다. 여기와 여기에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방향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입체감이 더 살아. 여기 튀어나오고 여기서 여기까지 공간이 얼마 되진 않지만 우리가 이거를 공간을 극대화시킨다고 하거든요. 그게 묘사거든요. 묘사를 해야 되는 부분, 묘사를 줄여야 되는 부분 이런 거 구분을 할 줄 알면 그림이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지금 원기둥이죠. 원기둥. 그렇죠. 원기둥 응용 버전이거든요. 이것도 묘사를 이거의 가운데에 좀 이거 보면 진하기가 좀 틀리죠. 이거는 좀 강하게 표현하고 이건 약하게 표현하고 왜냐면 이게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조금 더 약하게 그리고 묘사도 여기 더 많이 조금 더 약하게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입체감을 내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육면체가 아니고 원기둥. 원기둥이라 생각하시고 질감만 좀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구조는 원기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어떤 물체를 볼 때 원기둥, 그 다음에 육면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원뿔 이런 것까지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물체를 보는데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표현하기도 훨씬 더 편하고 이거를 아셔야지 다른 거 할 때 훨씬 더 그림의 질이 틀리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거 색깔 까는 거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1번부터 안 칠하고 5번부터 일단 먼저 칠해볼게요. 다음 주에 오시면 어차피 한번 해야 될 거라서 연필은 뭡니까? 지금 삽입니다. 삽입. 네. 지금 한 10한 5분? 20분 남았나? 20분 만에 한번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옛날 애들 그 소묘 시범할 때 시간이 1시간밖에 없거든요. 우리 이런 정물 소묘 입시가 1시간 안에 이걸 다 그려야 되거든요. 저런 거 말고 좀 더 복잡한 개체가 나오거든요. 입시는요. 그럼 1시간 시범을 하는데 제가 짧게 20분 안에 이거는 기본 도형이라서 아까 제가 다른 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두운색 칠할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내가 확실하게 내가 이게 어두운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과감하게 들어가도 됩니다. 대신에 이게 어두운 부분은 잘못 칠하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잘. 그래서 완벽하게 내가 이게 형태가 맞다라고 생각하실 때 진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진하게 칠한 거는 일단 뭐 제 기준에서는 이게 형태가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과감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두운색 칠할 때는 조심하세요. 원래는 여기 좀 밝은 부분부터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셔도 됩니다. 방법은 뭐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어두운 부분은 안부는 다른 그림 할 때도 되도록이면 같이 그림자랑 같이 묻어가지고 이 라인이 경계가 명확하게 보이진 않겠죠. 어둠 안에 있으니까 선명하게 안 보이기 때문에 같이 묻어놓고 나중에 지우개를 이렇게 살짝 털어내도 되고 아니면
조금 약간 보이게 남겨놓고 형태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남겨놓고 가도 되고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너무 선명하게 이게 보이게 하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안쪽 부분은 같이 묻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묻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안부 안에 있는 부분들은 흐릿하게 약간 보이는 느낌으로 가는 게 더 좋습니다. 분위기상으로도. 이게 또 색깔을 칠하다 보면 형태가 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자꾸 중간에 체크하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거의 밝은 부분은 지금 약간 흰색 덩어리라 생각하시고 일면체 이제 기본 도형할 때는 흰색 덩어리라 생각하시고 거의 스케치북을 스치듯이 밝은색 올리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형태 라인을 좀 지운 이유가 뭐냐면 이 끝나 있는 선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면으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점점점 나와야 됩니다. 그라데이션이 끝에 있는 라인이 보이지 않게 면으로 끝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삽이고 여기는 이 네, 지금 EB로 쓰고 있거든요. 어. 조금 힘 조절 좀 편하게 하시려면 HB까지 써도 됩니다. 써도 되니까. 이게 선이 딱 보이는 게 아니라 그라데이션이 색깔로 끝나야 됩니다. 색으로 이렇게 면으로 자연스럽게 끝나야지 선이 딱 보이는 거는 안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 약간 선이 보이죠? 이런 거는 조금 옆에 중간 톤을 붙여가지고 이제 색깔 중간 톤 한 번 중간 톤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3번 톤
지금 몇 분이죠? 49분. 49분이요? 5분 남았네. 조금 힘 조절이 안 되긴 했는데 이렇게 쭉 들어버리면 지우개질 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급하게 닦아버려. 비빔페도 안 깎아. 비빔페를 제가 미리 깎아왔는 것 같은데 안 깎았네. 깜빡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어둠은 어둠답게 딱 그려야 됩니다. 어둠이 그리고 지금 아직 밀도가 안 차가지고 약간 버석버석한 느낌이 지금 많이 있는데 계속 밀도를 올려줘야지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약간 질감 때문에 거칠은 느낌이 좀 있어도 되지만 이런 데는 좀 차분한 느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 중간에 제가 철피를 쓰라고 한 거는 이게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는 효과를 내는데 이런 보면 모공같이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최대한 메꿔줘야 됩니다. 이런 튀는 느낌이 있으면 어둠처럼 안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데는 최대한 안 되면 나중에 이렇게 손으로라도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차분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둠 부분 절대 이렇게 뭐 선명하게 딱 보여야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채도도 떨어뜨리고 밀도도 제가 높여가지고 최대한 차분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야지 이게 명부하고 안부의 어떤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구분.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요 빛이 이렇게 강하게 딱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처럼 오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형광등이 조명이 많잖아요. 이런 데서는 이렇게 잘 안 보이거든요. 집에 가셔서 스탠드에다가 이렇게 탁 올려놓고 이렇게 빛을 딱 비추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림자 모양이 이렇게 딱. 그래서 이 소묘를 할 때는 일단 이런 선명한 사진이 좀 필요해요. 사진을 보고 그리더라도 빛이 한 방향에서 오는 사진을 그려야지 조금 더 사실감 있게 표현하기도 좀 쉽고 우리가 소묘를 할 때 명부 안부 구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빛이 오는 사진을 보고 그리게 되면 그림도 어중간하게 돼요. 표현하기도 더 힘들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렇게 좀 빛이 한 방향에서 오는 걸 감안을 하시고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빛이 여러 방향에서 오면 당연히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이해하기도 좀 힘들고. 이렇게 더 밀도를 쌓아가지고 계속 지금 조금씩이라도 더 지금 올리니까 또 처지면서 더 진해지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기를 계속 만져주고 풀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고 여기도 살짝 이 멀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가까운 부분이고 여기는 흰색이 있어도 돼요. 근데 흰색이 너무 넓게 나오면 위안성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림이 약간 물론 뭐 하얀 부분이 좀 넓어도 상관은 없지만 흰색 물체면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입체감을 위해서라면 여기 이 정도만 너무 많이 남는 것보다 이 정도까지만 해주고 뒤는 약간 풀어주는 느낌. 이렇게 좀 지우개도 색깔이 어두웠다 싶으면 이렇게 톡톡 치면 또 색깔이 또 빠져요. 지우개도 잘 쓰셔야 돼요. 작년에 이제 지우개 때문에 한번 지우개를 못 쓰시겠다라고 쓰기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우개를 잘 써야지 그림이 또 확
달라집니다. 지역에 쓰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눈 게 거리감 때문에 나눈 건데 색깔 구분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이 정도 어두워진다. 이렇게 멀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점점점 어둡게 이쪽일까. 이 꼭지점으로 올수록 점점점 밝아지게. 이렇게 지금 여기 대비가 강하게 일어나니까 여기가 탁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이 생기죠. 살짝. 묘사를 좀 더 하면 자, 쉬는 것 같은데 마칠 시간이 되는 혹시 마치는 시간 알람 맞춰놓으신 거 아니죠? 이렇게 점점점 뒤로 빠지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마무리 해가지고 색깔 구분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1, 3, 5 해가지고 1번에서 점점점 어두워지게, 3번에서 점점점 어두워지게, 여기는 5번에서 점점점 어두워지게, 밝아지게, 여기 역광으로. 네, 이렇게. 다음 시간에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다르네요. 여기는 여기가 어두워지고 연해지고, 그렇죠. 이거는 연해서 그렇죠. 멀어지고, 여기는 색이 빠지는 거고, 여기 진한 색에서 색이 빠지는 거고, 역광 때문에 뒤에서 역광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뒤가 점점 밝아지고, 밝은 부분은 이게 밝은색 덩어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밝은색 흰색 덩어리니까 멀어지는 부분이 사실은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약간 흐려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회색 빛깔로 흐려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멀어지는 거리감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감 때문에 어두워진다 살짝.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음 주에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